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특히 지금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꼭 필요한 분 최진봉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넌 네. 안녕하십니까 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네. 인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질문하기에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 다른 방송 하는데 예. 이게 안녕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큰일 날 뻔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의 안녕이 필요한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저는 이 처음에 이 계엄이 있었을 때 제가 조금 좀 실수하거나 혼자 착각했던 게 제가 군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군대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계엄을 한다 하더라도 계엄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쿠데타. 그래 생각하고 보면서 어설프다고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막혔는 줄 알았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들을 보니까 네. 어설펐던 게 아니고 네. 정말 하늘이 도우고 우리 국민이 이걸 막았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간담이 서늘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이게 다행히 네. 국회에서 빠르게 국회의원들이 정말 담 넘어서 들어와서 빨리 처리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기에 망정이지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일을 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그걸 강압적으로 했는가 하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렇죠. 조금만 시간이 지체돼서 어쩔 뻔했냐고요.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까요. 막 생각하고 막 그 복귀를 하고 되뇌어 보면 아 공수부대가 그때 왔으면 어떻고 특임단이 어떻게 했으면 어떻고 그렇죠. 사령관이 어떻게 했으면 어떻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래도 잘 좀 그거는 마무리돼서 다행인데 지금 대통령이나 뭐 이 좀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가 없죠. 당장 구속해야죠. 지금 현재 어제 나온 얘기를 네. 들어보세요. 그 방첩사령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특전사령관이었나? 네, 특전사령관 특전사령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네. 끌어내라. 그러니까 끌어내라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끄집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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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를 그러면서 앞에 댔잖아요. 예. 150명이 안 찬 것 같으니까 빨리 예. 가서 끄집어내라. 문을 부시고 끄집어내라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네.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 탄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다 알고 거잖아요. 있었던 거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50명이 되면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탄핵이 무효화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거잖아요. 네. 이건 명백하게 위헌적 행동이에요. 이건 내란이에요. 내란입니다. 내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네. 내란죄가 명확하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구속을 해야지. 대통령은 내란에 대해서 형사소추를 받게 돼 있어요. 임기 그렇죠. 중에도. 그럼 구속해야지 왜 구속을 안 하고 있어요? 내란하고 외환죄거든요.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죄잖아요. 국가를 존립을 흐트릴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는 대통령 봐주겠다. 형사상 소추 면제시켜주겠다. 그렇지만 내란하고 외환을 저지르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안 게 되지. 우리 헌법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장 구속을 해야 되고요. 사실 구속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네. 구속을 해야 탄핵에도 불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는 전부 다 탄핵을 당장 탄핵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주저주저 하고 있잖아. 이게요. 근데 구속이 되고 나면 심리적으로 더 압박이 갈 수 있다고 네. 저는 봐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중도에 있거나 아니면 친한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일정 부분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구속을 해서 아니 지금 경찰청장도 그 긴급 체포됐죠. 서울 경찰청도 긴급 체포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김용현도 지금 구속됐죠. 구속됐잖아요. 예. 근데 이 밑에서 일한 사람은 구속인데 왜 지시한 사람은 구속이 안 되냐고. 당연히 구속을 해야지. 다 그 사람들은 주범이잖아, 주범. 그 사람들은 시켜서 한 사람인데 예. 수계 우두머리 주범은 윤석열입니다. 자, 그 보고 수사기관이 좀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또 방송 얘기, 언론 얘기 좀 해야 되는데 KBS 얘기 좀 해보면요. KBS가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에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비상계엄 계엄 방송 준비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예.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확인된 확인 건 안 되고 아니에요. 있다. 그러니까 KBS 노조가 네. 전국 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네. 보면 이렇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박민 그러니까 전 사장이죠. 박민과 최재현 국장입니다. 국장입니다. 최재현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계엄 방송을 준비하는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 KBS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의혹 수준이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미리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계엄 동조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의 동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분명히 밝혀내야 된다. 이게
이건 명확하게 방송법 4조 2항의 위반이고요. 그럼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거 하긴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 개인적 느낌이긴 한데 예. 저 뭐 KBS 거의 보지 않지만 돌리다가 KBS만 준비가 됐던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제 개인적 개인적 느낌이에요. 개인적 느낌. 왜냐하면 다른 방송들은 MBC나 뭐 다른 종편들은 깜짝 놀라서 밑에 막 자막이 뜨고 이랬는데 저기는 미리 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예. 개인적 느낌입니다. 예. 확인이 되고 지금 최진무 교수님 짚어주셨지만 방송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동조를 했으면 처벌됩니다. 같이. 중하게 처벌됩니다. 그렇죠. 방송의 제작이나 아니면 편성에 누구든 개입을 하게 되면 다 처벌 대상이에요. 네. 방송법 4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법에 처벌이 되는 거죠. 자, 13일 날 KBS 이거 관련해서 진상 규명 위해서 네. 사장들이 증인 출석합니다. 박민하고 박장범 파우치 그렇죠. 사장. 네. 나옵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민은 안 나오려고 버틸 가능성이 있다고 박민은 생각해요. 전직 사장이니까. 전직 사장이니까 예. 박장범은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안 나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강제로라도 데리러 가든지 아니면 KBS 현장 방문해서 거기서도라도 해야 돼요. 네. 바쁘다고 하면 현장 가가지고 KBS에서 하면 되잖아 그냥. 네. 그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안질이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만약 미리 계엄인 걸 알고 있었고 그게 명백하게 법에 위반되는 지시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면 네. 박민 전 사장이나 아니면 이 국장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공영방송이 완전히 정권의 놀이개 역할을 한 거잖아요. 만약 사실이라면 의혹 수준이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장악을 한 겁니까? 그런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박민이나 박장범 누가 지금 선출에 대통령실에 개입됐는지 그 부분도 나중에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다 규명은 되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파우치 때문에 됐고 박민은 윤석열 때문에 됐고 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결국 계엄 언질 주면서 용산을 위해서 계엄 잘한다고 방송해달라고 이런 거 시키려고 KBS를 장악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까지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물론 뭐 의혹 수준이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네. 이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본인들에게 친위 구테타를 한 거잖아요. 그 구테타를 그렇죠. 옹호하고 그 구테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송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대상이 KBS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거죠. 이 사람들 박민이나 박장범 뭐 이런 거 하려고 사장 뭐 그래 좋아요. 우리 최진무 교수님 시켜주면 합니까? 지금 정부에서 안 하지 당연히. 네. 그럼 뭐 아니 민주정부에서 하라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할 수 있지만 네. 예, 다른 얘기였습니다. 네. 자 박장범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 이어가면 출근 날이 어제였는데 기습 출근을 했더라고요. 새벽 4시에. 새벽 4시. 그리고 현충원 참배 원래 하잖아요. 원래 그거 계획돼 있었어요. 아니 계획이 있었었다. 취소했던 것 같아요.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 동안 KBS 노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네. 도저히 박장범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박장범을 사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파업을 했고 네.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출근길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 앞에도 노조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현관에 들어오는 로비 있잖아요. 거기에 네. 노조원들이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조원들은 당연히 출근 시간 전에 와 있었죠. 근데 이걸 미리 정보를 알았는지 새벽 4시에 출근해가지고 코빼기도 안 보여요. 어디가 있는지. 사정실에 네네. 있겠지 물론. 네.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전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제 파업하면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 노조원들의 그 투쟁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미리 새벽에 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취임식도 사실 예정된 동영상으로 하고 맞아요. 구성원들이 무서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죠. 아니 구성원들이 생각할 때 이제 파우치 사장이라고 지금 비아냥을 듣고 있잖아요. 네. 저런 사람이 사장을 하면 조그만 되겠습니까? 사장, 쪼매난 사장, 조그만 쪼매난 사장. 아니 그게 이것도 뭐 계엄도 뭐 쪼매난 계엄 이렇게 그리고 하려고 했나? 원래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기류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박민이 한 번 더 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물론 네. 박민 사장 전 사장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 사람은 사장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네. 방송의 문외한이고요. 신문사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겠냐고요. 파우치 사건이 없었으면 갑자기 바뀌었겠어요? 갑자기 기류가 박장범으로 바뀌어가지고 박장범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개입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본인에 대해서 조그만 파우치로 얘기해 준 게 고마워서 그랬다. 보은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지금 이런 구성원이 인정하지 않는 사장 임기를 이제 KBS 사장 3년인데 다 채울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윤석열 씨가 탄핵이 되면 네. 안 돼요. 못 해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사장을 이제 바꾸려는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아 그러면 또 지난 정부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난 정부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정말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공정하게 방송을 하고 예를 들면 이것도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엄 관련해서 미리 알고 있었고 계엄 방송을 준비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많은 행동 중에 잘못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뭐죠?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는요. 회사 내규와 노사 규약에 보면 반드시 구성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가반이 넘어야 된다고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국장을 임명했어요, 지금. 그것도 노사 간의 합의를 깬 거예요. 그리고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하거나 아니면 방송 제작이나 뉴스 제작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네. 불법적인 일을 했거나 만약에 또는 어떤 노사 규약을 위반하면 노사 규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물러나게 해야지. 그 사람은 계속 있으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정권 바뀌니까 사장 바뀐다. 물론 그것도 비판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방송을 제대로 안 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노사 협약까지도 위반하면서 본인 맘대로 그 전에 규정들을 다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그래야 공영방송 제대로 공영방송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이 사람 물러나게 한다고 박장범 생각해요. 이 사람은 뭐 왜 해요 이거를? 계엄 이런 거 보면서도 하고 싶나?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사장 자리가 좋은 거지. 그래, 좋아요? 저 권력 모르겠어 안 가봐서 한번 이해가 가봤으면 안 되네. 좋겠네. 이해가 안 되네. 내란, 반란, 동조범도 될 수 있으니까요. 지켜보기로 하고 KBS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조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전격 시사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행자가 고성국 씨인데 고성국 진행자가 내란은 종북 세력이 씌운 누명이다. 뭐 이거는 뭐 KBS에서 한 건 아닙니다. 본인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는 건데 최진봉 교수 예전에 네. 저 시간에 많이 나가셨죠? 저 아침 프로잖아요. 저도 저 시간에 예전에 나가다가 최경영 기자가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잘렸었는데 고성국 씨 이 사람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게 됩니까? 안 유튜브에서 되죠. 얘기하고 아니 아무리 유튜브에서 얘기를 했더라도 야. 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공정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렇게 내란 시국에서 내란 주범인 윤석열 관련된 이슈들을 다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란 사태에 대해서 종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기라는 누명을 덮어씌워 자유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나서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방송을 진행을 해요. 그것도 공영방송을. 네. 공영방송이란 공정성과 객관성 이게 명확하게 잘 있는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편파적인 생각과 잘못된 그리고 현실과 잘못되고 국민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저분이 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한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편파적인지. 그런 편파가 아니고 뭐 네. 과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MC를 시키냐고. 아니 시사 저도 프로그램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했지만 저는 뭐 네. 유튜브 같은 건 잘 출연하지 않고 제 유튜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거 할 때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중립적으로 그렇죠.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도 갑자기 방심이 걸려가지고 잘렸죠. 잘렸는데 그건 정권 때문에 잘린 근데 거고. 이 사람을 쓸 때부터 고성국이나 뭐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YTN에 예. 그 따따부터 하시는 분도 하고 있잖아요. 제 자리였어요. 네, 그게. 거기 예. 그분은 그럼 편파적이지 않냐고. 예를 거기도 지금 들면. 윤상현 그 의원 그 1년만 불러가지고, 예, 맞아요. 1년만 있으면 국민들 뭐 그냥 까먹어 버린다. 개돼지 그러니까- 발언.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방송국 사장들이 친정부적인 사람이나 이런 이제 정부에 좀 뭐랄까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네. 그 정부의 입맛에 맞거나 정부를 보호하고 비용하는 그런 전력이 있거나 그런 유튜브 방송 운영하는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방송을 진행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체. 그러니까요. 아니 이유가 뭐냐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진행자를 바꿨으면 하다못해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도 해야 되지 정반대의 사람을 앉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웃깁니다. 자 방송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추천위원 3인으로 파행 중인 방심이 자 민노총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 이거를 또 시정하겠다 이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것도 좀 동조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란에? 그렇죠. 왜냐하면 탄핵 촉구를 해달라고 일반인들이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사이트예요. 편하게 그냥 누르면 바로 문자 보내게. 국민의 의원들에게. 이거는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들은 공인이에요. 네. 맞습니까? 그다음에 세비로 세비로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 생활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러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국민이 의사를 전달하는 걸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대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죠. 그걸 만든 게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문자 행동이에요. 이거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 빨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탄핵에 동조해라. 찬성해라 이렇게 문자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심의를 하고 그것도 긴급 심의 안건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고요. 방심위가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방심위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 예를 들면 성적으로 너무 막 퇴폐적인 이런 거 보인다거나, 지금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렇죠. 아주 긴급한 상황. 네, 폭력적인 내용이 있거나 네. 아동을 학대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사회에 무슨 뭐 마약을 판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없애야 되겠지. 불륜을 조장한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정치인들한테 문자 보내는 거 그거 올려놓은 사이트를 이게 문제가 있다고 긴급 심의 안건을 올린다고요? 네. 긴급하게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이게 심의 안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네. 지금 방심위가 이 사이트를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 유통하면 안 된다라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 위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입니까? 아니 교수님? 뭐가 아니 나 진짜 무슨 범죄인데요? 뭔 범죄? 범죄를 목적으로 했대. 또는 교사나 방조한대.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투표 참여하세요. 국회의원들한테 탄핵에 동참하세요. 이 얘기하는 게 무슨 범죄인데요? 뭐가 범죄인데 대체? 아니 공인들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들은 장관들이든 네. 이 사람들은 국민들이 보낸 메시지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국민들이 자기 의사 전달하는데 그게 무슨 범죄를 목적으로 하고 교사나 방조로 한 거예요 대체?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중에 개인정보법 위반이래. 네. 무슨 개인정보법 위반인데? 아니 공인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된 게 개인정보법 위반이에요? 그게 뭐가 위반인데요? 네. 아니 그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면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로 연락도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고. 왜? 그럼 공인을 하지 마. 국회의원을 하지 말고. 하지 안 하면 되죠. 진짜 안 하고 돈벌이 같은 거 하고 네. 혼자 사시면 되는데 이 방심위원장 이 유일임 씨 뭐가 계속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방심위원장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충성을 다하니까 한 번 더 하잖아. 네. 두 번째 하고 있어요. 그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 심의 안건을 의견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방심위원이 3명밖에 없어요 지금. 네. 왜 없는 줄 아세요? 임명이 안 되고 임명이 안 돼서 야당 그런 추천. 거예요. 네. 야당 추천이.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3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이 신성안건, 이게 신성안건이 되지도 않는 안건을 신성안건을 올려가지고 이걸 또 처벌하려고 심의를 하고 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유일임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정권에 유리하게 모든 걸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 네. 아니 자유롭게 의사의 표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그것도 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네. 국회의원들은 고위공직자는 장관급이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는 게 뭐가 문제라고 대체 이걸 문제를 삼고. 지금 어제도 그거 보셨죠? MBC의 2건 다. 네. 그거 다 취소하라고 제재 취소하라고 나왔어요. 그대로 뭐 결국 결정이 다 판결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법원에서 발 때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제재를 해가지고 2건이나 그때 제재가 법정 제재해가지고 문제를 삼았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그 우체내 같은 것도 법정 제재 받은 거잖아. 예. 그거는 재판을 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확인 다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문제 없는 것들을 제재를 해가지고 자꾸 언론에 자갈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심위 삭제 조치 예. 의결 이게 친위 쿠데타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여러 개 단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화연대, 네. 오픈넷이라는 사단법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여긴 제가 정책위원장을 했었고 예전에 네.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 이런 16개 단체가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이 성명을 냈는데 계엄령 망상에 못 벗어난 유일인 방심위원장은 즉시 사퇴하라. 네. 계엄군이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던 그 밤에 공포를 지울 수 없는 상으로 남아있는 지금 방심위가 이제 망령이 되어버린 포고령을 시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자유롭게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자유로운 유권자의 행동이고 네. 권리예요. 그 권리에 대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그 사이트 자체를 없애려고 시도했다고 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이 계엄
계엄에 동조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죠. 내란이면 저는 또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저는 다 처벌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 처벌해야지. 결국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이나 이 정권에 충성을 해가지고 계속했던 거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그 이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걸 방심이 걸어가지고 결국 법정 제재해가지고 뭐 문제 삼은 다음에 나중에 재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고 다 지고 있고요. 결국 이런 내란까지 반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동조를 하고 있는 거면 이거 하려고 지금 그 위원장 같은 거 자리 수락하고 받았던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저는 역사가 이런 걸 좀 단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가끔 놔두니까 계속 이렇게 기회주의자들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단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사법부가 네, 단죄를 해야지. 더 중요한 사법부가 단죄를 해야 해야지. 됩니다. 반드시 이래가 단죄를 실형 해야 돼. 엄청 때리면 그러니까요. 앞으로 하겠습니까? 아, 못하지 무서워서. 예. 아니 군인들도 이번에 봐요. 계엄령 하소 그냥 명령이라고 따르다가 지금 보니까 이거 아니네?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다 불려 나와서 다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이게 사례가 되면 군인들이 이제 나서겠냐고 계엄하자 그러면 뭐 정당한 계엄이면 하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계엄이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정당한 계엄은 전쟁 났을 때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반 평시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네. 이건 뭐 본보기를 보여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역사적으로 정말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본보기를 못 보여가지고 역사가 그래서 지금까지 반복되는 온 거 거예요. 아니냐. 맞아요. 그 역사 단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법부의 단죄입니다. 그렇지. 친일도 마찬가지예요. 친일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했어봐요. 지금 이렇게 친일파가 득세할 수 있겠냐고. 그때 제대로 친일파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네네. 단죄를 명확하게 해야 돼. 문제가 있는 거에서는 이건 원종주의 필요 없고요. 네. 무슨 봐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단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좀 더 않도록 해야 돼. 과하게 단죄하면 어때요? 과하게. 아니 좀 더 과하게. 법대로 해 그냥. 아, 법대로는 하자. 네. 법대로만 하자. 법대로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자. 법대로만. 법대로 하자. 예. 이번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 다 저는 법적 잣대에 대해서 처벌을 좀 대든가 아니 해야 봐요. 된다. 서울 경찰청장이나 네. 경찰청장 저는 긴급 체포한 거 대단히 잘했다고 생각해. 네. 무슨 계엄사의 명령이니까 물을 막았다고요. 그게 위법이에요. 네. 위헌이고요. 네.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걸 통제하고 막는다. 뭐 있을 수 없는 일. 그거는 계엄을 정당화시키는 것이고 또는 국회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계엄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을 방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위헌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을 못했을까요? 저는 그리고 그 했겠지. 판단을 못했으면 못한 것만큼 처벌을 받아야 처벌을 됩니다. 받아야 돼요. 국가가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당신들 판단 때문에 내란죄라고요. 네. 내란 주요 종사자는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 5년인가 7년인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하게 예. 처벌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자, 또다시 방심위 또 방통 얘기 좀 하면요. 예. 과방위에서 방심위원장, 방통위원장 특히 방심위원장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고 어제 소위 통과했습니다. 이 법 그렇습니다.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방심위원장을 국회가 탄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이유가 뭐냐면 구조적으로 방심위는요 현재는 민간 단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상황이에요. 민간 단체한테 왜 이렇게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형식상 민간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재원 그러니까 예산도 지원 받아요. 아하. 운영하는데 일정 부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방심위가 제재를 해도 제재를 하는 기관은 방통위예요. 방통위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방심위원장을 탄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개정안에 보면 방심위 장관급 국가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방심위를. 그러니까 방통위처럼 만드는 거죠. 두 네. 번째 위원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하도 지금 인사청문회도 안 해요. 방심위원장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하지만 예, 예. 세 번째 위원장의 법률 위반 시 탄핵 수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민간 기구로 지금은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방심위원장이나 탄핵을 못하니까 유일임이 저렇게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심위원장은 어차피 국가 예산 운영되는 기관이에요. 네. 민간 기구이긴 하지만 현재는. 그래서 이거를 국가 기구하고 물론 이게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방심위가 국가 기관 했을 때 공정하게 심의를 할 거냐. 국가기관이 되다 보면 정부로부터 압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민간기관 해놨는데도 더 심하게 하잖아. 그럼 이러면 차라리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마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맘대로. 네. 그래서 국회가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방심위원장도 민간 기구에서 정부 기관에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해서 만약에 방심위원장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국회가 탄핵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사실은 제대로만 했으면 예. 이렇게 올 이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없죠. 맞아요. 제대로 안 하잖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도 좀 피해를 봤습니까? 방심이?
저는 그나마 개인적으로- 다행이네. 저는 엄청 왜냐면 엄청 이제, 걸려가지고. 왜냐면 이제 저는 요즘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반 지상파에 잘 안 불러줘서 유튜브만 하고 있어가지고. 일반 지상파에 뭐 그분들이 왜 안 부릅니까? 방송을 좀 못해서 뭔 소리야? 그건 아닙니까? 핍박받고 있다고. 핍박받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방통위법 이게 통과가 되면 예. 유일임 위원장 요 좀 조사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한 가능해지죠. 규명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탄핵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국회가 방심위원장 탄핵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리고 난 방심위가 좀 더 국회의 견제 그리고 국회가 방심의 잘못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의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뭐 그것도 있어요. 민원사주 의혹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민원사주 의혹이 네. 본인이 민원사주 의혹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방심위원장을 한 번 더 하고 오히려 그 문제 제기한 사람들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 조사받고 있고 본인은 그러니까요. 조사도 안 받고 그래서 있고. 이 사람은 전혀 규제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을 바꾸게 되면 국회가 불러 청문회하고 예. 그다음에 탄핵도 추진할 수 있어서 물러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지금으로서는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통령이 유일하게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가 갖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이 생각합니다. 방통위원장이나 방심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지금 계엄 이 내란 사태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보고 있겠죠. 그럼 다 후회할 수도 있겠네요. 안 할 걸?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닌 아니 거 같지. 후회 후회 아니 안 그러면 한다고. 끝까지 할 이거 거예요. 같이 갈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같이 이 가라. 사람들은 같이 아니, 가세요.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행동을 봐요. 네. 이진숙, 유일임이 바뀔 것 같아요.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네. 사람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뭐가 확 정권이 뭐 이렇게 확 바뀌면 또 글로 확 넘어갈 사람들로 보이거든요. 에이, 제 혼자 그런 생각인 그건 거니까 아니에요. 쭉 간다. 쭉 아니, 가면 실형이에요 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전에 유튜브 나와서 했던 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기억 안 나세요?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절대로 않는다.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 두 사람은 확신범에 가깝기 때문에 네. 저는 절대로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좀 질문 드린 게 저희 대학교 선배들이에요. 아, 둘 다. 두 사람 다. 네. 참 요즘 중앙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 겪고 지금 있던데 학교 얘기가 그래, 저는 이제 물론 학교를 예. 공격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중앙고 지금 재학하는 학생들이 무슨 잘못이 그러니까요. 있겠습니까? 그 졸업생들이 문제인데 예. 지금 충암고가 지금 뭐 지금 교복도 안 입고 난리 있고 났어요. 그래서 너무 학교를 네. 공격하는 거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아니 그 사람들도 얼마나 그 화가 나겠어요. 네. 선배를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건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지만 학교가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건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어요. 저희 학교도 뭐 비판을 네.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대구에 제가. 있는 학교죠. 모 대구에 학교, 있는 모 대학. 국립대학이에요. 모 대학. 대구에 있는 국립대학 하나 딱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